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러한 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음식물 쓰레기, 축산 폐기물, 생물체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연료가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이나 라면에서도 보이는 팜유도 바이오연료의 중요한 원료 중 하나죠. 바이오에너지 원료 중 액체 바이오연료로 경유자동차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발전소에서 쓰는 바이오중유가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를 쓰기도 하지만 주로는 수입산 팜유를 원료로 하고 바이오중유는 팜부산물을 주요 원료로 합니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와 같은 바이오연료를 포함하는 바이오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총 생산량 중 40.3%, 총 발전량의 3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바이오연료라는 말만 들으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문제가 없는 말 그대로 착한 연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디젤은 팜유를, 바이오중유는 팜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팜유와 팜부산물의 원료 비중은 바이오연료의 전체 원료 비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 세계 팜유의 50% 이상이 인도네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열대림을 파괴하고 플랜테이션이 만들어질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토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게다가 팜유 재배에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로 인하여 인근 강도 오염되어 사람들은 먹거리도 생활용수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위험한 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여성 노동자는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때로는 성착취 위험에까지 노출돼 있죠. 하지만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가나 인권활동가들은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팜유를 생산할 때 환경과 인권을 고려하겠다는 NDPE 정책을 채택한 곳도 별로 없지만 채택한 이후에도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바이오연료의 원료 기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1년도부터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팜유 플랜테이션을 개발하는 5개 한국 기업에 약 724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EU는 지속가능성이나 온실가스 감축 최저기준치 등을 기준으로 농산업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때 맞춰야 하는 환경과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팜유를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바이오연료의 환경 사회적 인정 기준을 수립하고 불충족한 바이오연료는 보조금 및 금융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셋째, 정부는 바이오중유발전소에 지급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고 바이오중유발전소 또한 속히 폐쇄해야 한다. 넷째, 기업은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는 환경-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공급망 실사 이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